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즉 극도의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 중에 1명은 통계적으로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 높은 확률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살면서 몇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확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한테 공감을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공감을 받으면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고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공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느낍니다.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여러분의 이런 시도가 그들에게는 공격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규칙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 피해를 받는 걸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사이코패스의 특징, 사이코패스에게 없는 건 4가지와 사이코패스가 되는 원인, 대처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첫 번째로 없는 것, 바로 감정입니다. 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3가지 감정만을 느끼는데요. 쾌감, 불쾌감, 그리고 극단적인 분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 나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의자라는 단어와 강간이라는 단어를 보여줬을 때 서로 다른 뇌 반응, 감정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도 방금 그 단어 들을 때 기분이 좀 나빠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좀 당황하거나. 그런데 이들은 감정이 나빠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감정이 나빠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뇌를 측정해보면 단어에 반응하는 정도가 의자라는 단어를 보여줬을 때랑 똑같다고 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불안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단어들이죠. 감정을 느끼지 않는데 왜 그런 단어들을 쓸까요? 당연히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건 아니죠. 이들이 유일하게 감정에 대한 표현을 쓰는 상황은 그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면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고 상대방을 조종하는 도구인 거죠. 사이코패스들이 아무리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편 이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무적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모든 상급자가 그렇진 않지만 상급자들 중에서 사이코패스적 성격의 인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상대를 유혹하는 데 굉장히 능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긴장돼서 좋아해 이렇게 굳었던 적 있으시죠? 사이코패스들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인물을 능수능란하게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조차도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모습이든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는 그렇게 사이코패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애초에 누군가랑 친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고 그러려고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의 힘을 느끼기 위해서 상대를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종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렇다가 그 재미가 실증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상대를 버리는 것도 이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에게 없는 것 2번째,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이런 양심도 없는 놈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실제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신경 쓰는 거.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시스템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는 출발점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어떤 의견이나 마음을 고려하는 게 바로 양심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좋아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를 않죠. 사이코패스의 치료를 다루는 심리치료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이코패스인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를 후회하는 듯한, 뭔가를 반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후회하는 반응을 보일 때 사이코패스들이 뭐가 후회되는지를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 이렇게 후회를 하겠죠. 뭐 충동적으로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어떤 거에 대한 후회를 하냐면요.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안 잡힐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는 거죠. 양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거짓말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주저하고 뭔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코를 만진다든지 이런 어색함을 이제
낮추기 위한 행동들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들 거짓말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에 따라와야 되는 감정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악이 선보다 강해 보인다면 바로 이런 면인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압당하지 않는 이상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없는 것 세 번째는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흥분이 된다거나 아니면 불쾌함이 느껴질 때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끔 부추기는 내면의 어떤 자극을 느낀다라고 해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느끼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 자극을 느끼겠지만 이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난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과 비슷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돼. 절제력이라는 걸 전혀 갖지 못한 아이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죠. 자녀나 배우자를 방치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출근을 안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아주 벗어난 수준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일반적인 인간관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일반적이게 보일 수 있는데 이들의 내면에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관계에서의 어떠한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는 뭐 일반적인 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를 맺긴 하니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겨먹기 위해서 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용해 먹기 위해서죠. 이겨먹는다는 거는 상대를 내 아래에 둠으로써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를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고 어떤 교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에는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가진 이들은 위에 두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위해서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연애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고 한 번 타겟한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연인으로 만들어요. 뭐 거짓말이든 아니면 뭐 평판을 나쁘게 하는 것도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그 타겟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인이 있다고 치면 그 연인과 헤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술수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코패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증을 잘 느끼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연인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 누군가를 진정으로 좋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은 왜 도대체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냐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는 타고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타고나는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긴 있죠. 그런 기질은 어떤 거냐면 공격성이 높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아이들이 키우기가 힘들긴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노력을 더 많이 들여서 사랑으로 잘 보살핀다면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게 사이코패스의 1차적인 어떤 특징이기 때문인데 이게 태어난 기질에 따라서 무조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타고난 기질 외에도 환경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더 살펴보면 방치나 학대를 당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로는 나약하고 우울한 그리고 학대를 당하는 어머니와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그래서 폭력적인 분노를 매일 경험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다른 케이스로는 물질적으로는 지나치게 풍부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부모님과 아무런 교류가 없던 가정. 예를 들면은 애가 울거나 힘들어 할 때 아이고 힘들었지 우리 애기 이렇게 하면서 달래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비싼 선물을 사주는 거죠. 무슨 장난감 비싼 걸 사주기도 하고 뭐든. 그래서 이런 이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받아도 감정 공감해주는 경험이 없다 보면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어떤 대상, 어떤 인간, 어떤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위안이 된다 라고 하는 애착 감정을 느껴본 적이 평생 없이 자라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것이 핵심적으로 사이코패스의 내면 세계를 이루는 어떤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태도를 물려받아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 힘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누구도 그거를 막아서는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장가라는 대기업의 회장으로 나왔던 장대희가 자신의 아들인 장근원이 살인을 했던 그 범행 사실을 덮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장가를 잃을 생각이 없어? 돼지, 닭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과 모델링을 받은 아이들이 또 사이코패스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애착적으로 그런 사이코패스 성격이 형성된 것보다는 치료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이코패스 성격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인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터에서 상급자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위에 언급드렸던 사이코패스들의 특징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잘못된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잘못된 대처는 이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이끌어내려고 너가 그렇게 하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대처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코웃음을 치고 당신을 나약한 사람이라고 비웃으면서 당신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행동만을 잘 알아놔도 여러분이 이들에게 받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썸네일에도 적어놨듯이 도망쳐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거리를 두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아야 하죠. 너무 부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너 왜 나를 피하냐 이렇게 공격할 빌미를 줄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뭔가 비난하거나 이런 말투도 쓰지 말고 정중한 말투로 대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인사를 잘 하되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약점을 최대한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보통은 뭐 내 약점도 보여주고 상대의 약점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유대감을 쌓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게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를 주변에 둔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이죠. 약점을 계속 감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이코패스랑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적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강한 사람으로 인식시켜서 존경을 받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진짜 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이코패스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우위가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보다 훨씬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보다 훨씬 교활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인 나한테 사기를 오히려 도리어 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자기가 절대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4가지 중에 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만약 사이코패스와 거리를 둘 수 없고 두기를 원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유형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사이코패스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은 뭐 나중에 고쳐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심리치료로 고쳐진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들을 대하는 치료 전략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들에 대한 치료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들에게서 애정을 이끌어내서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엄격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아야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분들에 대한 치료 사례를 봤을 때 한 2년 정도 집중적인 정신분석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 효과가 있었던 사이코패스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대부분은 이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굉장히 깊은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평생 그런 감정을 안 느낀다고 했는데 무슨 우울증을 느끼겠어요? 감정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처음 느낌인 거죠. 이때가 바로 치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인 내담자 자신이 치료자를 좋아하게 됐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큰 우울로 다가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때 긍정적인 의존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우울을 극복하면서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결과적으로 치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진짜 성격을 다루는 치료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라면 도울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갈아 넣을 각오를 해야 돼요. 사이코패스는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극도의 수치심과 혐오감, 황폐한 내면 그리고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영향을 주려면요, 항상 이런 감정을 느껴야 돼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 감정들을 견딜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최대한 잘 거리를 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사이코패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런 이들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경험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심리 상담 등을 통해서 회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정신분석 성격 유형 시리즈 2탄으로도 찾아뵐 거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